거는 명제의 증명 단원인데 일단 앞에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잘해봅니다. 명제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뭔가 구별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좀 뜻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인 명제들이 좀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왜 참인지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는 단원이라고 보면 돼. 물론 이 증명이라는 게 좀 말 들으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거의 다 순서들이 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나눠 가면서 약간 빠짐없이 좀 차근차근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뭔가 당연한 것들도 조금 증명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뭐 루트 2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무조건 뭐야? 무리수잖아. 이런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것도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왜 그런 게 되는지 이런 거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해. 자,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증명을 하다 보면은 정의나 정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의, 그 다음에 정리 이런 애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정의 같은 경우는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정삼각형이라는 거가 이걸 예시로 들면 되는데 정삼각형은 어떤 거를 정삼각형이라고 하지? 원래 명칭이 얘 같은 경우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우리 이런 거를 정삼각형의 정의라고 해. 정삼각형은 일단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은 정삼각형의 뭐 한 각은 60도이다. 아니면은 뭐 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것들 용어를 좀 추출할 수 있잖아. 이런 문장들을. 자, 그러면은 정의를 기반으로 뭔가 증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정의들을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리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아래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증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증명을 이용하는 방법은 고등과에서 최대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대우라는 게 있었어. 자, 대우 명제라는 게 뭐였냐면은 일단 뭐뭐이면 P이면 Q이다. 보통 이런 문장을 명제에서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부정을 해가지고 앞뒤를 바꾸는 거였어. 물론 기호로 쓰면은 물결표가 부정이었으니까 나 Q이면 뭐 나 P이다 이런 애들 있었지. 자, 얘들로 기억해야 되는 건 처음에 있는 게 참이면은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이었어. 그래서 기존의 문장을 뭔가 대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 증명을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결론을 부정해서 약간 어떠한 모순이 생기는 거를 한번 밝혀볼 겁니다. 자,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이게 쭉 증명을 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을 해. 그럼 이 모순이 발생한 이유가 뭐야?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을 했겠지.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부정하지 않았다면 참이 됐다는 소리니까 그게 원래 게 부정 안 한 게 참이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총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이루어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통한 증명도 있는데요. 부등식 증명이 거의 다 고난도 문제가 부등식 증명들 문제거든. 자, 얘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x제곱 더하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좀 밝히고 싶어. 물론 이거는 쉬운 예시를 그냥 드는 거야. 자, 물론 얘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등식, 뭐 판별식 이런 거 조금 이용을 하면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도 생각을 해볼 거냐면 4x 더하기 7보다는 누가 더 작냐면 x제곱 더하기 뭐 4x 플러스 4 이런 애가 좀 더 작을 거잖아. 얘는 더하기 7이었고 얘는 더하기 4였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뭔가의 제곱 형태니까 뭔가의 제곱이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을 조금 유도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부등식의 과정이니까 어떠한 항을 좀 소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더 커지면은 뭔가 항을 추가를 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조금 조작을 해 나가는 부등식 증명도 있어. 물론 이런 거는 증명 안 해. 이런 거 증명 안 하는데 이건 그냥 예시. 약간 어떤 거를 숫자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뭔가 식을 변화를 시켜줄 거라고. 자 그러면 부등식의 증명에서 기본으로 쓰는 거는 방금 뭔가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있었지. 실수의 제곱을 하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 당연한 소리지. 그 다음에 양수들 A랑 B가 만약에 양수인데 B가 좀 더 크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제곱을 해볼 거야. 자 A제곱과 B제곱을 하면 누가 더 크겠어? 양수 조건이니까 어차피 오른쪽이 더 크겠지 맞니? 자 그러면은 애초에 둘 다 A랑 B가 양수라고 해봐. A, B가 둘 다 양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당연스럽게 생각했거든. 자 그럼 이제 거꾸로도 되는지 봐봐. 제곱끼리 비교를 했는데 A, B가 양수 조건만 있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도 될까? A제곱보다 B제곱이 더 큰데 A가 B보다 뭐 작다 뭐 이런 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양수 조건이 있으면? 양수 조건은 제곱이었는데 다시 1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수가 있을 때만. 양수가 없을 때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에서 뭐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해보는 거야. A, B가 양수이면 그러면 A제곱, B제곱이면은 약간 이런 것도 그냥 거꾸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지금 당연한 소리야. 그 다음에 어떠한 절대값이라는 값은 그냥 절대값 안 씌운 것보다는 좀 크거나 같겠지. 얘가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뭔가 증명을 할 때 이런 과정도 조금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어떠한 P라는 식과 예를 들어 Q라는 식이 있어. 서로 뺐더니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음수라는 값이 나와. 그러니까 얘를 쭉 증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음수라는 조건이 나와서 결국에 처음에 있던 게 0보다 작음을 밝혔어.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뭐라 쓸 수 있냐면 P보다 뭐 Q가 더 크다 이런 것도 당연히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것도 증명할 때 좀 사용을 할 거야. 어떠한 두 식이 나와 있으면 그거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로 빼가지고 얘들이 뭐 0보다 작은지 아니면 0보다 큰지 이런 것도 조금씩 증명해 보려고 해.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증명을 조금 해봅시다. 이거 어차피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T로 넘어가면 21-01번 있는데요. 이거 유형 하나 풀어주고 아래에 있는 거 그냥 바로 할 거거든 같이. 그래서 일단 한 개씩 해보게. 대표 유형에 있는 거는 진짜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기초로 알려주는 내용들이야. 일단 첫 번째,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런 거 한번 증명을 해보제.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자 우리의 증명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냐고 물어봤어. 자 지금은 이 문장 그대로 그냥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문장에서는 딱히 수정하지 않더라도 증명 과정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이 순서 그냥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주어진 대로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거 참을 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를 n제곱이 3의 배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n이라는 게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뭔가 내가 n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은 뭘 사용하면 좋겠어? n제곱을 잡기 힘드니까 n이라도 좀 잡고 싶거든? 그럼 n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면 돼? 지금은 대우를 좀 쓰는 게 낫겠네. 문장 자체는 봤을 때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뭔가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잡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거 위치를 서로 바꿔줄 거야. 자, 우리가 위치를 바꾸는 건 대우 명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첫 번째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이면 뭐임을 밝히면 돼.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지금 대우를 이용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해서 앞뒤를 서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래. 우리가 n이 3의 배수면 n은 약간 3 곱하기 어떠한 k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면 뭔가 나머지가 한 개나 두 개 정도 남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n을 3k-1이나 아니면 n이 3k-2 이런 거 쓰면 되지. 이런 애들이 나머지가 2가 남은 거고 얘는 나머지 1 남은 거잖아. 자, 그러면은 n 값이 이런 거 두 개면 진짜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닌지 판단하면 돼. 그러면은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곱을 해보면 3k-1의 제곱인데요. 얘가 여기까지 나올 거고 우리의 목표는 3의 배수 관련이라서 이거를 3으로 묶어줄 겁니다. 약간 이렇게 묶어봤어요. 자, 그러면 묶어보면은 앞에는 3 곱하기 얼마니까 3의 배수가 맞아. 근데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3의 배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3의 배수가 아님을 밝혔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 아래 걸로 해보자. n제곱이라는 게 3k-2의 제곱이었대. 그 다음에 얘가 9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3의 배수임을 보이는 거니까 이거를 좀 3으로 묶어볼 거야. 그러면 3으로 묶어보면 3k제곱 마이너스 4k 4라는 거는 3으로 묶으면 한 번 정도 묶일 거고 한 개 남아있을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것도 왼쪽은 3의 배수 형태인데 플러스 1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던 거 요거를 증명하는 문제였는데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3의 배수가 아닐 때 제곱도 진짜 3의 배수가 아님을 한번 보였고요.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3의 배수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래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붙여서 조금 숫자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제곱을 해가지고 3의 배수가 아님을 눈으로 보여줬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1번 아래 두 개 둘 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거든. 한번 풀어봅시다. 해보셨죠? 당연히 둘 다 참이긴 한데 일단 1-1번 같은 경우는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4보다 크면 뭐라 돼 있냐면 xy 중 적어도 하나 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에 대한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하면 적어도는 그냥 모든이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모든 xy들이 2보다 작거나 같다야. 맞지? 대우 명제.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xy가 모두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도 부정하면은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밝히라고 했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문장을 부정식으로 쓰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y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더한 거는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우명제만 쓰면은 얘 같은 경우는 증명 과정이 따로 필요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BC가 양의 정수래요. ABC가 양의 정수이면 양의 정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짝수이면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짝수면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문장 볼 때 뭐뭐 1대 이런 거는 가정에 들어가지 않아. 그냥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준 거야. 이거일 때 가정은 여기, 결론은 여기. 그래서 얘가 가정, 얘가 결론. 그래서 대우명제를 쓸 때 앞에 있는 요거는 빼고 요것끼리만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돼. 그러면은 지금은 적어도 하나 짝수의 반대는 모두 홀수라는 거지. 그래서 모두 홀수이면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홀수냐고 묻고 있어. 자, 우리가 방금 3의 배수를 막 3K 마이너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듯이 짝수 홀수는 2의 배수니까 2K나 아니면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것도 증명을 해봅시다. 자, 모두 홀수라는 거는 A라는 거를 그냥 A니까 2알파로 쓸게요. 2알파 마이너스 1. 뭐 B라는 거는 2베타 마이너스 1. C라는 거는 2감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조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는 지금 자연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다 홀수로 정의가 된 거지. 그러면은 제곱끼리 더한 게 진짜 홀수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진짜 제곱끼리 더해주면 돼. 그럼 이거 세 개를 제곱해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실제로 얘들을 제곱하면 되니까 뭐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앞에 있는 4 묶은 거는 당연히 2로 묶이겠죠. 우리가 짝수 홀수만 보면 되니까 2로 묶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2로 묶는다고 치면은 앞에 있는 4알파 제곱은 뭐 2알파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2알파, 그다음에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1 바로 갖고 더하기 1 이렇게 남아있겠다. 저기 있는 거 앞에는 다 2로 묶이는데 지금 1은 총 3개가 있어가지고 1, 2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1로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아있으니까 밖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결국에 2의 배수에 플러스 1이니까 제 제곱값이 홀수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밝혀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증명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우, 하나는 기류법. 물론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 나중에 뭔가 나오면 해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는 기류법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건데,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을 해가지고 얘가 모순이 됨을 밝히면 돼. 모순이 되면 처음에 부정했던 게 잘못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부정을 한번 해보게. 자, 얘가 결론인데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 봅시다. 자, 결론을 부정하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데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A랑 B 모두 홀수. 자, A랑 B가 모두 홀수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A, B가 모두 홀수인 상황에서 이게 쭉 증명을 해 나가서 저기에 모순이 됨을 이제 밝혀주면 돼.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어떠한 자연수인 해를 갖는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연수는 해를 가지니까 그냥 어떠한 x 값이 n 이런 거 하나 갖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증명 시작할 건데요. x는 n,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어떠한 자연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하나 잡은 거예요. x는 n이라는 어떤 자연수값 하나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면은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니까 n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b는 0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잠깐만, 마이너스 b네. 마이너스 미안. 자, 여기까지 써봤고요. 그러면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b는 n제곱 더하기 an 이렇게 생각있습니다. 여기까지 바꿔도 되겠지? b라는 거를 n제곱 플러스 an까지 한번 수정을 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은 자연수 n이라는 값은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지. 그래서 n이라는 게 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짝수일 수도 있잖아. 우리는 지금 홀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홀수 짝수 얘도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첫 번째로 n이 홀수라고 해보자. 자, n이 홀수일 때 a랑 b가 모두 홀수냐고 묻고 있으니까 한번 그게 되는지 봅시다. 자, n이 홀수면은 b는 n제곱 플러스 an에서 지금 정할 수 있는 거 한번 보게요. 자, 여기는 홀수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홀수일지 짝수일지 모릅니다. 맞나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홀수라고 해봅시다. a가 홀수이면 b가 뭐가 돼요? 지금 a가 홀수면은 여기 오른쪽도 똑같이 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홀수랑 홀수를 더하니까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a가 홀수면 b가 짝수가 돼요. 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b가 먼저 홀수라고 해보자. b가 홀수라고 해봤는데 b가 홀수면은 얘가 홀이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홀이었어. 그럼 홀수랑 누구를 더해야 되지? 짝수를 더해야 되지. 그래야지 홀수가 되잖아. 자, 그런데 n이라는 게 홀수였으니까 얘가 짝수가 되려면 a가 짝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둘 다 홀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해. 자, 모순의 기호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게 우리가 화살표가 한쪽으로 명제는 가야 되잖아. 맞니? 근데 모순이라는 거는 화살표가 지금 갈 곳을 잃은 거야.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서로 충돌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보통 기호로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기호야? 문제 보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는 이제 n이 짝수라고 해도 되겠죠. n이 이번엔 짝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b는 n제곱 플러스 an이었는데 여기는 무조건 짝수예요. 맞나요? 여기 무조건 짝수.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야. a가 홀수라고 해보자. 둘 다 홀수여야 되거든. 자, a가 홀수면은 지금 짝수에다가 홀수 짝수 곱했어.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야. 그럼 b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이거 안 되고 반대로 b가 홀수. 자, b가 홀수가 되려면 오른쪽이 홀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n이 짝수인데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아예 불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순이 발생했어. 이번에도.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든 케이스들이 다 모순이 발생한 이유가 뭐야? 처음에 뭐라고 가정해서? a랑 b가 둘 다 홀수라고 가정해서 지금 같은 모순이 발생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부정하지 않은 이 명제가 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도 비례법 이용해서 해보세요.
아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귀류법을 사용을 하면은 모두의 반대는 어떤 같은 느낌이라서 문장으로서는 적어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반대 적어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이게 얘의 반대야.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거는 m값이 홀수일 수도 있고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홀이어도 돼. 그래서 총 케이스는 세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m이 홀수, n은 짝.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홀수인 거야. 근데 어차피 n이 홀수면서 m은 짝,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잖아.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두 개만 해도 되겠네. 이거나 아니면 뭐 m은 짝, n은 홀. 이것도 어차피 지금 식 자체가 똑같으니까 같은 모양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 자, 홀수랑 짝수는 2의 배수로 좀 사용을 하거든. 그러면은 홀수라는 거는 뭐 2k-1 이렇게 잡으면 n이라는 거는 2t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k랑 t는 둘 다 자연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t는 자연수로 볼게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진짜 4의 배수였는지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해보면 2k-1의 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계산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지금 4의 배수임을 밝히는 거니까 4로 묶어봅시다. 일단 4 이렇게 묶여있고 여기에 플러스 1이라는 걸로 나와 있겠네. 그러면 4로 묶었더니 4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m제곱과 n제곱의 합은 절대로 4의 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4의 배수가 아니야. 우리가 저기 가정에서 4의 배수라 했는데 얘 계산해보니까 진짜 4의 배수 아니거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모순이 한번 발생을 했어. 우리가 가정은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계산값이 4의 배수가 안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둘 다 홀 해봅시다. 그럼 약간 위에처럼 똑같이 잡으면 되겠죠. k랑 t를 자연수로 해가지고 m값은 2k-1, 그 다음에 n은 둘 다 자연수로 잡을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 계산해서 묶어주면 어차피 위에랑 좀 비슷한 식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1 나와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2라는 거 써질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4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얘도 모순이 발생을 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케이스든 다 모순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이 발생한 이유는 적어도 하나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있던 둘 다 짝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서 지금 틀렸으니까 처음에 기존 게 맞았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유형은 부등식의 증명인데, 부등식은 거의 다 빼가지고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유형이 많거든. 그래서 계산만 잘 한번 해볼게요. 자, 21-03번은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 식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를 빼가지고 진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거를 증명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3a제곱 4b제곱, 좌변에 있는 식이지. 여기에서 우변에 있는 4ab를 빼서 이게 진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게 목표야.
실제로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증명을 쭉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4ab인데요. 여기가 4b 제곱이거든. 그러면은 사용하는 a라는 값은 a 제곱 정도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부등식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뭔가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하나랑 절대값보다는 a가 좀 더 크거나 저런 대소관계 두 가지 이거 많이 쓸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바꿔줄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마이너스 4ab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4b 제곱도 있어. 그러니까 a 제곱을 그냥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쩌로 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어차피 2a 제곱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a-2b의 제곱 이런 애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에서 뭔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래서 이 식은 둘 다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완성을 한 거지. 목표는 이거였거든. 지금 처음에 나와 있던 식이 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등호 하나 나왔고요 0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랑 이거는 같은 식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목표가 나왔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컸다는 거야? 얘가 더 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부등식 증명 거의 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번에도 이거랑 얘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요. 지금은 절대값이 씌워진 거를 뭔가 좀 계산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오른쪽이 쓸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뭔가 제곱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었잖아. 둘 다 양수일 때만. 자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빼기가 하나 껴있어가지고 얘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불가능해.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제곱해서 다시 루트를 씌울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값을 또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거 말고 우리가 원래 절대값 해결하는 게 뭐야? 여기 있는 거 얘는 두 개의 식으로 좀 구성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얘들의 관계를 좀 살펴볼 건데 2a-3b라는 친구고 여기도 똑같이 뭐 2a, 3b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2a랑 3b 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거 쓰면 되겠어? 2a랑 3b 가지고 하고 싶어. 일단 첫 번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2 절대값 a랑 3 절대값 b였죠.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자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해봐. 음수면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얘가 0보다 작으면은 이 식은 어떻게 돼? 제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을까? 왜냐면 오른쪽이 음수야. 오른쪽이 음수면 절대값 씌운 건 어차피 양수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음수인 순간 당연히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같다가 있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도 어쩌게 되겠어? 어차피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똑같이 고려를 해 볼 거야. 일단 첫 번째 이런 경우는 거의 무조건 성립해. 지금 증명만 하면 되지.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성립. 그러면 두 번째 이제 0이랑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할게.
자,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오른쪽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약간 이런 거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거 쓸 수 있어? 제곱끼리 한 거에서 뭔가 1차식의 계산으로 좀 넘어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둘 다 0보다 크니까 어떤 거 생각할 거냐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냥 얘로 해도 상관없죠. 제곱이니까. 원래는 바꿔야 되거든. 얘가 저기서 서로 뺀 거여가지고 마이너스해서 막 이렇게 할 건데 어차피 제곱이라서 상관없긴 해.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 이걸로 쓸게. 자, 우리의 목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히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제곱끼리 비교해서 좀 더 왼쪽이 크다는 걸 밝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 나중에 1차로 줄일 거거든. 둘 다 양수면은 제곱을 검증을 해서 1차로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제곱끼리 검증을 한 다음에 1차로 줄여줄 거야. 그러면 이거 절대값에 제곱하면 절대값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a 제곱 이렇게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제곱을 할 건데 마이너스에다가 얘 제곱하면 4a 제곱 곱셈공식하면 마이너스 12 절대값 ab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플러스 9b 제곱 약간 이렇게 바꿔줄게요. 절대값을 제곱할 때만 절대값 제거할 수 있어서 가운데 있는 거는 절대값 그대로 두셔야 돼요. 얘는 제곱 아니지. 그래서 가운데는 그대로.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있는 거 제거될 거고 9b 제곱도 제거가 될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12ab 그 다음에 플러스 12 절대값 ab거든. 자, 그러면은 절대값 ab라는 값하고 여기는 그냥 절대값 안 씌워진 값이야. 얘 둘이 더하면 0보다 어쩌겠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지. 왜냐하면 절대값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더 크잖아. 이거는 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 예를 들어 절대값 지금 여기서 쓴 기술은 약간 형태는 이런 거지.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 절대값 A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여기 넘겨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고 얘가 약간 이런 형태지.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얘 둘이 빼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지금 밝혔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혔으니까 결국에는 2a-3b의 제곱이랑 여기는 2 절대값 a 이거의 제곱이 이런 관계를 찾는 걸 밝혔고요. 우리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1차로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1차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케이스도 성립을 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부등식은 둘 다 성립합니다. 부등식의 증명 방법은 지금은 간단한 부등식의 증명인데 서로 뺀 게 뭐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술이고 보통 쓰는 거는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증명되거든. 계산 과정에서는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만들거나 절대값이 원래 있던 것보다 좀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1차로 비교가 안 되는데 둘 다 양수 조건에서는 제곱을 증명을 해서 1차를 다시 유도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이용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거기 아래에 있는 것도 서로 빼서 해봅시다. 3-1만 같이 하고 뒤로 넘길게요. 3-1은 어떠한 부등식의 증명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똑같이 밝혀볼게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빼면은 약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지. 근데 쟤 어디서 봤지? 쟤 곱셈 공식에서 한번 봤지. 2분의 1하고 인수분해 곱셈 공식 그 파트에 나왔던 거잖아.
번에 묶어 쓸게요. 약간 이런 식이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뭔가의 제곱이 지금 어차피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전체적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결국에 처음에 했던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지금 밝혔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시 이항하면 약간 요런 식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절대값이 나오면은 이거 자체로 뭔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제곱을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둘 다 0보다 크지. 0보다 크거나 같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히면 결국에 저 식도 밝혀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A제곱, B제곱, C제곱 앞에 거는 절대값끼리 곱하니까 절대값이 남아있습니다. AB, BC, CA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남을 건데요. 어차피 제곱이라는 것들은 다 소모가 될 거예요. 제곱들은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거는 요런 애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절대값 있는 거랑 절대값 없는 거 지금 절대값 A, B 라는 것보다는 이런 애가 좀 더 작거나 같았지. 그러면 서로 빼도 어차피 요거 이렇게 넘어가도 당연히 얘 둘만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전부 다 되는 거잖아. BC라는 거는 절대값이 좀 더 크거나 같고 CA라는 것도 절대값이 조금 더 크거나 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거 빼더라도 전체적인 식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얘가 서로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혔으니까 우리는 뭘 증명한 거냐면 절대값 A, B, C 이거의 제곱이 얘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혔습니다. 근데 둘 다 양수니까 다시 몇 차로 돌아올 수 있다고? 여기서 1차로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 그 다음 파트는 산술기하 평균인데요. 그 개념은 책 앞에 있을 겁니다. 96쪽에 절대부등식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산술, 기하, 조화 평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조화 평균은 안 써 이제 거의 안 써서 산술, 기하 쪽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이 지금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 부등식의 성립 증명은 어떻게 해? 서로 뺀 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요것들이 지금 전제 조건이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거든. 거기 위에 보면은 전제 조건이 써져 있어.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따가 해줄게. 자, 그러면 양수라는 거니까 우리가 제곱끼리 해도 된다고. 4분의 A제곱 A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AB 요런 거지. 지금 제곱끼리 서로 뺀 식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얘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러면은 결국에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애가 당연히 뭔가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 이 식하고 이 식은 계수관계를 다음과 같이 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실제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해서 얘가 등호가 되려면 A랑 B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A랑 B가 똑같으면은 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이거는 A랑 B가 같으면 돼.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땐 A랑 B가 똑같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둘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게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여러 가지 점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시험 점수 평균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산술평균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뭐 90점 받고 국어 80점 받아가지고 두 개의 평균 구하면은 우리가 더해서 나눠주잖아. 이런 게 지금 산술평균이거든. 실제로 더해가지고 막 개수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 자, 그러면은 저기에서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는 도형에서의 평균이야. 이거는 도형의 평균인데, 자, 도형에서 평균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라는 게 있어. 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여기가 4랑 2라고 잡혀 있으면 얘의 넓이를 8이라고 잡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도형의 평균이니까 가로 세로가 조금 똑같은 정다각형을 좀 만들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구하는 게 기하평균이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넓이가 8이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면 되겠어? 약간 2루트 2였으면 좋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하평균을 만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식에서도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는 우리가 산술평균은 다 더해서 막 나누는 거였잖아. 그래서 A랑 B를 두 개 더해가지고 두 개니까 개수로 나눈 거고, 쟤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모양 하나 생각하면 가로가 A고 세로가 B였대. 그럼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얘가 넓이가 A, B가 됐을 건데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 B였던 거야. 그래서 저기 있는 기하평균이 나와. 근데 실제로 지금 계수관계를 부등식의 증명 이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니까 누가 더 컸어? 산술평균이 좀 더 컸지. 그래서 계수관계가 이렇게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두 개끼리 뭔가 정의를 해주고 이거에 대한 크기 비교는 저기 왼쪽에서 부등식 증명으로 조금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언제 쓸 거냐면요, 우리가 x가 예를 들어 0보다 커요. 보통 지금 크거나 작다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최대 최소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거든. 예를 들어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를 구하여라. 약간 문제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 x가 0보다 큰데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더하는 건 좀 별론데 곱하는 건 괜찮지.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방금 원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보통 2분의 잘 안 쓰고 더한 거보다 2루트 ab 요걸 좀 더 많이 쓰거든. 어차피 2배 한 거니까 똑같은 식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많이 쓸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 값이 나와 있으면 최소값 2루트 둘이 곱한 거 지금 곱하면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최소값은 4입니다 라고 구해줄 거야.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것도 했거든. 이것도 중요해. 등호 성립.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이게 그러면 언제 진짜 4가 되는지 x를 구할 때 사용해. 지금 같은 경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얘 둘이가 똑같을 때라고 했잖아.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x분의 4가 될 때, 지금 얘 두 개로 산술기하 썼으니까 얘 둘이 똑같을 때가 정확히 4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은 얘 둘이 똑같으려면 x가 2일 때밖에 안 되겠지. x 제곱은 4니까 x는 0보다 크고, 그래서 x가 2일 때 정확히 최소값이 4입니다. 이런 거 구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 해봅시다 우리. 자, 21-04번은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더한 거를 뭔가 곱하기 형태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기하평균을 생각을 하면 방금 기하평균 설명할 때 얘들이 한 편의 길이였잖아. 그럼 AB가 절대로 음수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안 되겠지. 기하평균을 쓸 거면 무조건 편의 길이니까 양수여야 돼. 그래서 양수 조건이 있는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은 A랑 B가 둘 다 양수라고 나와 있어. A, B가 양수 있으니까 얘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가로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두 개를 진짜 곱할 거야. 그럼 곱해주면은 9 더하기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곱해줬으니까 A분의 3B 그러면 잠깐만 똑같은 거 썼네. B분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개를 했는데 얘들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지금 13이라는 건 어차피 고정값인가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자, 지금 A분의 3B 더하기 B분의 12A. 자, 더한 건 별론데 곱했을 땐 좀 괜찮아. 그럼 이런 애들이 산술기하를 쓰는 건데 얘가 크거나 같다 2루트 얘 둘이 곱해주면 이거 약분되고 B도 약분되겠지. 그러면은 2루트 36보다 크거나 같아. 루트 36은 6이었으니까 12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오른쪽은 뭔가 문자식이었는데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왼쪽에 13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최소가 몇이라는 소리야? 최소가 25였다는 소리지. 그럼 이제 이것도 또 언제 성립하는지도 찾아볼 수 있어. 자, 지금 성립 조건은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을 때 얘랑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지. 그러면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3B는 B분의 12A일 때 성립을 해. 그러면은 이걸로 좀 관계식을 써주면 3B 제곱이 12A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B라는 거는 2A까지 줄일 수 있어. 어차피 B제곱이 4A인데 양쪽에 루트 씌우면 B는 2A까지 줄여도 되겠지. 그래서 B가 정확히 2A가 될 때 최소값이 이 값으로 가질 거고 이 식은 13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최소값은 25라고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나중에 X 같은 거 구할 때 좀 사용을 하니까 뭐 지금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었지만 이것도 구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산술기하 했던 거 둘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B에다가 2A 넣으면 저기 있는 10이라는 값 나옵니다. 하나만 더하고 쉽시다. X가 1. 자, 이번에는 X가 1보다 클 때 X 더하기 6이랑 X-1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를 똑같이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하면은 실제로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약분이 되게 뭔가 식을 좀 조작을 할 거야. 근데 그 식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분모를 조작하기 이거는 좀 쉽지 않거든. 그러면은 분모를 조작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거를 얘한테 좀 맞춰주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맞춰줄 건데 왼쪽을 x-1 그 다음에 여기는 이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플러스 6이었으니까 얼마를 써주면 여기다 플러스 7이라고 써주면 다시 이거 계산하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야. x-1 필요하니까 x-1 쓸 거고 원래 있는 거랑 똑같아야 줘야 되니까 옆에다가 플러스 7을 하나 썼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이 산술기하를 적용을 할 건데 얘가 지금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x-1이라는 것 자체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와 있어.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2루트 둘이 곱한 거 x-1하고 x-1분의 1을 곱한대. 그러면 약분되면 어차피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 자,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오른쪽에 7 있으니까 얼마인 거야? 최소값 9인 거야. 자, 최소값이 9고요. 실제로 x도 구해보면은 우리가 산술기하를 얘 두 개로 썼죠.
그럼 얘 두 개로 썼으니까 x 구할 때는 x-1은 x-1분의 1 산술비와 쓴 것끼리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분모만큼 곱해주면 x-1의 제곱은 1이니까 실제 x는 2일 때 뭔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x도 구해야 돼서 지금 연습할 때 같이 연습할게요. 다 썼으면 잠깐 쉬시고 계속 산술기하 풀 거예요 이제.